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대적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나 부동산 침체기 심각한 거래 절벽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치솟은 금리, 집값 하락, 입주 폭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여파입니다. 전세금을 급히 빼줘야 하는 집주인, 특히 갭 투자를 통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에는 전세를 내놓은 매물은 물론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는 경우까지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됩니다. 2달 뒤인 오는 6월 22일에는 삼성 청담대치 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기한 만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2%입니다. 시장의 눈은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쏠려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축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강남 3구와 용산 9를 제외한 모든 곳을 규제지역으로 해제했습니다. 과거 집값 급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거래 절벽을 심화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송파 집값이 폭락하고 역전세난의 난리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집주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래 절벽을 심화하는 것은 맞지만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라면서 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기준 오는 4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장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다면 안건을 상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한이 만료에 따라 규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건축 투자 등을 막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면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등 해제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치솟은 금리, 집값 하락, 입주 폭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여파입니다. 전세금을 급히 빼줘야 하는 집주인, 특히 갭 투자를 통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에는 전세를 내놓은 매물은 물론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는 경우까지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2채,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A씨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이룹니다. 갭 투자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거의 한계치인 상황인데 당장 다음 달에 전세금을 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을 1억 2천만 원 내렸고 매매도 진행 중이지만 도통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벌써 4개월째입니다. A씨는 요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경기도 광명과 인천에 각각 한 채씩 아파트를 보유한 B씨는 최근 회사에 연차를 내고 일대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광명과 인천 아파트 중 먼저 팔리는 한 채를 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2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인천 아파트 전세는 도통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린 결정입니다. 2억 5천만 원이던 전세 가격을 1억 7천만 원까지 내렸지만 주변 전세 시세가 1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이마저도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8일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7,400억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2021년 12월 전세 거래 12,621건과 비교하면 41%가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 전세 거래는 같은 기간 동안 36%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세 매물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55,287건입니다. 2020년부터 전세 매물을 집계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1년 전 31,376건 대비 76.2%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세 매물이 같은 기간 동안 124% 급증했습니다. 공급은 넘쳐나지만 수요가 받치질 못하면서 가격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알 114 집계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2.79%를 기록하며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마이너스 5.45% 급락하면서 역전세난의 중심에 섰습니다.
집값 광풍이 일어났던 2020년과 2021년에 성행했던 갭 투자는 역전세난을 불러온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익만 부담해 아파트를 매입한 갭 투자자들은 매매 당시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자 보증금 차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100%가 넘는 신고서는 6,990건이었습니다. 2020년 2,258건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임박한 갭 투자자 중 상당수는 역전세난으로 자금이 막히면서 결국 급매로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시공인 중개소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매 처분 여부를 물어보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하루에 몇 건씩 이어지고 있다 라며 이들 대부분이 전세 만기를 맞이하는 주인들로 전세가 나가지 않자 집을 매매하려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디공인 중개소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집주인들이 많이 증가했다 라며 이들 대부분이 4년 이내에 집을 장만한 갭 투자자들인데 전세 만기는 다가오지만 세입자는 구해지질 않고 대출이자는 부담스럽다 보니 어떻게든 집을 처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역전세난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세입자들이 법원을 찾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내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계약 만료 시기를 맞으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4,822건으로 2021년보다 49.4% 급증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온전히 자기 선택이고 자기 투자였으니 힘든 시기 잘 견디셔야죠. 아직도 체감은 안 되네요. 학교 주변으로 찾는데 매물이 없어요. 가격도 아직은 너무 비싸고요. 뭐 자업자득인 거라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안 팔고 있던 게 문제인 사람들이라 딱히 빌린 돈이면 더더욱 감당할 만큼만 하자. 웃긴 게 급등할 때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릴 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올리는 사람들이 왜 계약 만료될 땐 돈이 없대. 그리고 봐라 전세가가 19년도랑 비교했을 때 한참 위에서 사람을 구한다. 이 고금리 시대에 징징대지 말고 낮은 가격에 사람을 구해라. 갭 투자는 100% 본인의 책임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 돈이 아니라 세입자의 돈이란 걸 잊지 마세요. 전세금 올려달라 할 때 피눈물 났다. 집주인 걱정이라 돈에 정신 나가서 능력도 없는데 청약 받은 걸 욕해도 모자란데 걱정해주는 나라. 집주인 걱정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렇게 힘들면 팔아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안 팔린다고? 가격을 더 낮추면 팔리지. 그게 왜 안 팔리나 크크? 집주인보다 전세입자 걱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두 눈 뜨고 전세금 사기당하게 생겼는데. 임대인을 왜 걱정해줘야 함? 임차 세입자는 전 재산을 날리니 많이 불면의 밤을 보낼 텐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임대인 이놈들은 도대체 임차인의 돈으로 무슨 짓을 한 건가? 걱정할 거 없음 그냥 경매 넘기면 됨. 집값 올라서 그동안 돈 벌다가 이제 조금 떨어진 건데 집주인 걱정을 해주고 있네. 그동안 집주인은 웃었으니 이제 피눈물 나야지. 그동안 세입자 돈으로 웃고 잘 지냈잖아. 아직도 거품이 많이 남아있다. 2년만 더 기다리고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전세금 못 돌려주는 건 악덕 임대인이지. 돌려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굴렸어야지. 지 욕심 채우려고 전세금을 마음대로 굴리면 되나? 악착같이 전세금 올려받았으면 돌려줘야지. 뭔 핑계? 전세 자금이 뭡니까? 집주인들이 무이자로 얻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 가지고 대부분 뭘 했죠? 주식 투자 아니면 갭 투기 아닙니까?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고 남의 재산이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전세금 올려받지도 않았을 거고 그 돈 가지고 위험 투자를 하진 않았겠죠. 전세금 못 돌려줄 상황이라면 그 집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나도 진짜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지만 포기했다. 왜? 내 능력이 그 노른자 아파트 청약을 가지고 가기 어렵거든. 그래서 그 아픔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보고 지금은 소비를 30%대까지 낮추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 내 능력에 맞지 않은 집 쳐다도 보지 마라. 고생하는 것들 결국 투기꾼들 아닌가.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마세요.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